전산동 동화서입니다. 이제 유아교육 임용하는 건데 놀이래요. 놀이. 놀이. 이제 놀이 자체가 공부죠. 저도 이제 이게 동영상 찍기 놀이 지금 하고 있는데 놀이는 가치가 뭐냐 가치. 이거는 이해.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정서. 사회는 정서랑 사회. 요거는 뭐예요? 학습 발달, 장점 및 요구를 진단하고 이거는 해결하고 창의력을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놀이는 이해해서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데 그것 자체가 능력 및 창의력을 길러주고 그거를 하는 과정을 보면 자연스럽게 진단까지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놀이가 학습이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전체적으로. 자, 중요성. 놀이를 하려면 신체도 발견하지만 같이 놀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되고, 말하면서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놀아야 되겠죠. 그럼 신체 언어를 가지고, 인지를 가지고, 사회성을 기르면서 정서 안정을 길러준다. 뭐 이 정도겠네요. 자, L의 놀이 행동의 내적 동기 안에서 몰입하는 거. 내적으로 재밌으니까. 그리고 현실 유보, 현실 띄워놓고 그 안에서 논다는 거네. 잠시 환상이 되거나 상상의 세계로, 그래서 유보. 몰입돼서 유보되는 거니까, 나 공주다 이런 뜻이겠네. 이건 별거 아니네. 가까운 특성, 내적 통제, 유아놀이의 주체, 나는 공주야. 근데 통제를 잘해야지. 그래서 공주 대입을 해줘야 몰입을 해주죠. 효율성이 있지요. 공주 대응을 안 하면, 대우를 안 해주면 몰입도 안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죠. 그냥 여기는 감정 대입해서 놀아라 이런 거예요. 놀이의 특성, 긍정적, 그렇죠? 긍정적으로 내적 동기로 너는 존중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과거 지향성, 지향은 향해 간다는 건데 놀이를 하면서 이게 왜 과거 지향 됐을까? 이거는 보고 싶고. 비실제성, 그렇죠? 공주는 실제는 아니죠. 자유롭게 선택하고 유연하게 적극적 참여하는데 요거만 이해가 가요. 과거 지향 놀이가 그 전에 해봤던 거를 반복해서 하고 그 전에 했던 규칙성으로 같이 하고 뭐 이런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시간상으로 이 과거를 지향한다는 건 현재랑 과거랑 대화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역사도 그렇고. 꼭 단어를 이렇게 써줘야 될까? 요거는 이제 사전 경험. 그럼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런 단어로 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다른 거하고 안 어울린다고. 자, 스펜셀레 베르겐의 자유놀이, 안내된 놀이 이렇게 놀으라고 지시, 안내하고 지시시켜서 규칙성 익히는 데는 좋겠네요. 특정 목표 달성하면서 규칙성 안내고 지시했으니까 특정 목표로 바로 안내하고 끌어가는데, 그러면 편을 나누든 원게임을 하든 특정 개념을 배워서 반복하면 암기활동 되고 이 지시사항이야 안내된 사항을 빨리 습득을 하겠네요. 뭐 그거로 끝이네요. 이거는. 자, 스펜셀러. 여기 또 나오네. 스펜셀러와 슐러인데 에너지의 역동적이죠. 에너지 진짜 역동적이죠. 애들. 그러면 잉여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잠을 자죠. 정적 활동, 동적 활동, 이게 두 개를 왜 계속 동작하면 지쳐 쓰러지니까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하면서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 잉여 에너지, 당연히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반드시 중2병 안 생기려면 운동시켜야죠. 잉여 에너지를 발산해줘야 돼요. 어린이만뿐만 아니라 어른도. 이 잉여 에너지를 발산 안 하면 집에서 터지니까. 자, 리자우스의 휴식론. 당연히 역동적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일할 때는 소모된 에너지 때문에 재충전해서 휴식을 해야 되는데 이 휴식의 방법도 연구를 해야 돼요. 집에서 있으면서 그냥 휴식하라고 했더니 나는 설거지하는 건 저는 휴식인데 방 닦으라면 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휴식하는 방법이. 놀이의 목적, 일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재생산. 그러니까 뭐 보통은 ATP라고 연결된 에너지가 떨어져서 하나가 떨어져서 젖산이 생기면서 ATP가 됩니다. ADP가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시키려면 영양 소모도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활동 자체에 강약을 조절을 해줘야겠죠. 근데 정신적 학습적 활동도 에너지 소모하죠. 밥 먹으면.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가 급격히 되니까 죽지 않으려고 공부살을 찌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자, 요거는 뭐야? 반복 이론. 얘는 놀이인데 이걸 반복해갖고 놀이를 많이 시켜라. 그래서 놀이는 쉽게 재미있게 반복하게 한다. 그래서 원시적인 본능을 제거하고 바깥의 원시적 놀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대 원시적 본능에 따라서 해준다. 반복, 원시적 본능에 따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놀이처럼 되고 배워간다. 이런 이론 같네요. 그루스의 연습. 이게 반복이 연습이죠. 단련이니까. 초점, 진화된다. 성인 생활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배운다. 그래서 진화라고 썼나 보네요. 생활에 필요한 기술 능력에 관련된 놀이 활동을 해라. 그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써먹죠. 배달하는 데 쓰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역할을 전환하고 반복을 통해서 부정적 정서를 정화한다. 이게 심리적인 거를 좀 개화시킨다는 거죠. 나쁜 경험으로 없애도록. 긍정적 경험, 외상이 생기면 이걸 극복할 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군가 헤어졌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더 좋은 사람 만나도 이거 남아있어요. 상처가 어디 가나? 그대로 있지. 근데 이게 더 좋아갖고 이게 무시해지지. 상대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똑같죠. 이렇게 정신분석도. 자, 에릭슨의 정신분석. 자기 세계의 놀이 단계. 자신의 신체 감각, 운동 기능 연습을 하죠. 이게 신체 감각하고 운동 기능을 연습을 하면서 연습에 의해서 기본 자세라는 걸 배워요. 어떤 운동이든. 그 기본 자세를 배우니까 신체를 적절하게 그 기본 자세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든 탁구를 배우든 기본 자세부터 배워야죠.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부정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 왜? 내가 못 움직여.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연습을 통해서 신체와 감각과 운동 기능들을 연습하면서 내가 못한다 하는 심리적인 마음도 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단계, 거시적 영역에서 그 다음에 다루고 하죠. 그러니까 놀잇감에 탁구채, 테니스채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손으로 하다가도 이걸 잡고 쳐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세계 확대를 통한 자아 강화, 놀이 세계,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는 이렇게 읽어봤는데 별게 없어. 그랬을 때가 문제가 되죠. 다음에 외워줄 때 외운 것 같은데 까먹고.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 장어는 항상 잡아둬야죠. 이렇게 세계 확대라든가 이렇게 세계라는 단어를 썼다. 확대, 확장, 강화 이런 말을 많이 썼다. 이렇게. 왈도의 반복, 강박. 반복인데 여기다 강박이면 강박증이라는 건 나쁘게 되는 거니까 불쾌한 경험, 놀이를 자주 반복하는데 강도를 뭐예요? 약화시켜. 화장 뭐예요? 약화시켜. 강박이니까. 이게 치우고 또 치우고 막 이렇게 강박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만 치워도 돼, 이렇게. 현실세와 상관없이 사물을 놀이 활동을 알맞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이 놀이가 불쾌한 경험이나 어떤 걸 계속하다 보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죠. 트라우마 전 단계가 강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횟수를 줄이거나 완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겠죠. 자꾸 하다 보면 강도가 약해진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것도 있겠고. 네. 이제 경제로 말하면 한계 효용이 체감된다는 거죠. 한계 효용 체감 법칙. 피아제, 지식인에 누가 물어보던데, 인지적 구성, 학습된 기술, 연습 강화하죠. 상징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똑똑한 건데, 엄청나게. 이게 연습 강화돼서 상징성을 자기가 깨우친다는 건 사회성을 이해한다는 건데,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점점 사회성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인지 자체가 강화를 되면서 상징성을 띈다는 거겠네요. 상징적 전환이란 현실 세계와 상관없이 사물을 놀이 활동에 알맞게 전환시킨다. 그러니까 이 상징이 현상의 특징이에요. 현상을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징을 여러 글자로 외우니까 힘들게 해요. 뭐라고요? 어떤 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무슨 상징이야? 그럼 현상의 특징을 다 이해한 거예요. 조합해서. 표시에 될 쓰는 단어나 어떤 역할이나 활동으로. 모방 되게 좋은 거죠. 피아제는 모방은 조절이 우세하게 작동된다. 따라서 하다는 거는 뭐라고요? 모방한다. 기본 자세를 모방한다. 기본 글쓰기를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배움의 단계예요, 배움. 모방을 통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새로운 기술, 이제 모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내가 없던 안정적인 기본기를 터득한다는 거예요. 모방이. 보고특히 사회적, 추상적 사고, 또 이게 좀 확장된 거네요. 유아보다. 그러면 나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의미와 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그럼 대단한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게 있으면 무조건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분리할 수 있다는. 이거는 남의 거,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공주 놀이를 했던 이 공주 놀이아가 내가 직접적으로 공주라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사회적인 관계나 추상적인 그 역할이나 놀이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니까, 자기는 공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기 조절 능력 발달하고, 근접 발달지대 내에서 학습.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달하는 단계에서 사회성을 획득하고 의미를 하고 진짜 학교 갈 수 있는 수준까지 키워나가는 단계에서 필요하겠네요. 구성주의 사회 규칙, 놀이에 요구되는 수준, 즉, 그 사회 규칙 배우라는 거겠죠. 그게 위반되는 행동은 자제하고 사회 규칙 배웠다는 거죠. 따라. 그러고 보니까 놀이가 더 즐겁다. 내 맘대로 안 하고 파토 안 낸다는 거죠. 지식을 습득해서 파토 안 낼 규칙성을 늘렸으니까 인지가 발달했다는 거고. 자, 브루너의 놀이 관점, 문제 해결력. 그래, 뭐, 놀이를 문제 해결도 키우고, 사고 융통하게, 서술적 사고 능력. 이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건데. 순차적으로 조직됐다. 에릭슨의 관점, 놀이, 신체, 사회기술을 발달시키고, 주변 세계를 숙달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중에도 그렇지만 브루너라는 글자를 썼을 때 이 사람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내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썼을 때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설명시킬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해야죠. 그래야 서술형도 쓰고 논술형도 쓰고 그 다음에 주관식을 했을 때 쓰죠. 그러니까 이 브루너라는 학자별로 이런 경우에는 버거치피든 학자별로 이 핵심 단어들을 쭈루룩 써놓는 노트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윤리와 사상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아이들한테 놀이를 통해 자아기능 가능, 세계놀이, 신체, 주변 사물, 놀잇감, 놀이 친구, 사실좀 이 거시하고 이걸 미시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세계 자기니까 미시, 이건 남이니까 거시 이게 이렇게 되는 미시, 겁니다. 여기 미시가 있고, 예. 그러니까 미시와 거시 이건 자기 거, 이건 남과 같이 크기가 커졌으니까. 서튼 스미스의 놀이, 그건 초기, 후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상적 변형, 유아, 관습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유아가 관습, 그러니까 집에서 관습이겠죠. 집에서 관습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특한 방식이 사회에 맞게,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 이 창의성이라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창의성 있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살면서. 창의성은 기본이 있으면 기본을 응용하는 능력이에요. 기본을 철저하게 얼마나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창의성. 촉진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 이해돼요. 창의성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을 때. 자, 적응적 잠재성.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선택을 하면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 이거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귀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귀납적인 뭔가 나오면 연역적인 결과로 뭔가를 적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응적 잠재성이에요. 적응적 가변성, 그럼 변하죠. 조금씩 행동을 할 때 상황에 따라 고정된 행동이 아니라 변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되고, 급격한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죠. 유아 수준에서는. 어른도 그런데 뭐 당연하지 뭐. 자, 벌린 각설 조존이로 각성. 이게 그걸 확 깨달은다는 거네. 각설 쉽지 않은데.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중추신경 조직을 유발하는 행동. 각성. 이게 도노점수하고 정해sam수 뭐 이런 게 있는데, 교관점수도 있고.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것도 있는데, 확 각성한 다음에 이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선정이고, 이게 교정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애들이 놀다 보면,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지루한 것을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미끄럼틀을 밑으로 타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꾸로 타는 거, 그런 거. 이 각성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한자로 써있든지. 근데 그렇게 유지한다면 각성이란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일반인이 이렇게 이해 못하는 단어로 해석한 건데. 각성 조절, 낮은 수준의 각성에서 기인한 자극 생산 활동. 이렇게 자극을 생산해서, 이 품성이나 느낌을 깨닫게 해라. 한데 이 각성이 그거보다 더 대단한 단어로 쓰이거든, 동양적으로. 이 벌린과 앨리스가 사용하는 이 각성이라는 영어 단어를 자체로 써주는 게 훨씬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 이걸 해석을. 내가 뭐라고 할 걸 하는데 일반인으로 봐서는 각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범주가 달라버려. 그렇게 하면.
베이츠스는 상위 의사 소통 이론, 의사소통. 영유아는 놀이내 의사소통을 해. 놀이 중이란 맥락을 갖고 설정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를 상위 의사. 자, 지금은 놀이 중이라는 맥락을 설정하기 위한 의사소통 이렇게는 복잡하긴 하네. 네. 그러니까 지금 놀이야, 놀이 중이야. 놀이 중인데도 왜 그래? 라는 것도 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데 이거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례를 보야 네. 이런 과정이 요 상황이구나 하고 딱 느낄 것 같아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례를 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네. 자, 갑이 아니라 갑어예요? 가비. 가비. 가비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가비의 놀이 의사소통. 준비하는 말하기. 우리 놀자. 이런 거. 알았어. 예, 암묵적으로 지시하기. 그래? 하고. 너 환자해? 나 할게. 그럼 동의한 거죠. 협상하기. 그냥 아프다고 해. 그만 놀자. 이렇게 끝낼까? 계속할까? 이것만 더 하자. 이렇게. 놀이 사용, 목소리, 톤 바꾸기, 행동하기. 끝내주게 하죠. 이렇게. 애들이. 네. 탁월한 연극 배우인데 이걸 다 제약을 해서 통일시켜버려. 그리고 칭찬을 안 해. 그러니까 다 능력을 잃어버려. 좀 아까워. 어린이들. 어릴 때 다 천재인데.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하죠. 가상 상황 말하고 약 받아가세요. 주사. 이렇게 뭐죠. 재밌죠. 이렇게 공부시키면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유아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모든 지금 있는 교육의 핵심으로 유아 교육을 더 확장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다고 유아 교육을 다 버려버리고 학습을 해버리니까 교육이 맛이 가버렸어. 네. 맞아요. 유아 교육은 진짜 교육인데 내가 볼 때는 맞아요. 비언어적 행동이라는 거죠. 비언어 반언어. 가비의 유아놀이 시작 협상 유지 확장 종결 복원시키고 이런 걸 하죠. 메시지 보면 연구하면 재밌겠죠. 명시적 언어로 분명하게 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묵시적인 언어도 있을 테고 비언어적으로 끄떡끄떡 할 수도 있고 목소리 이게 목소리 변화 이런 건 반언어라고 해요. 국어에서 반언어, 준언어 비언어하고 달라요. 언어가 있고 몸짓 언어가 있고 이게 음성 문자 언어가 있고 몸짓 언어가 있고 이 몸짓 언어를 비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랑 관련된 거는 준언어, 반언어라고 해요. 명확하게 그렇게 그냥. 네, 그렇게 하는데 이 비언어라는 거를 목소리라 했으니까 국어랑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한국말에. 네. 네. 상황묘사 효과음만 냈다. 뚜뚜루루 이게 소리로 냈다. 그러면 이거는 비언어 아니로 반언어나 준언어라고 해요. 동반언어라고 반대가 아니라 동반언어. 언어에 준한다. 이렇게. 자, 놀이틀이 있고, 당연히 놀이틀 형식 만들어야죠.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죠. 역할을 만들고. 이게 만드는데 이제 동네에서 전승되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유행하기도 하고, 한 명 하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죠. 근데 이게 틀이 가정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가지고, 맴매! 그러면 놀이틀이 엄마가 맴매하는 집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막 맴매 안 해! 왜 때려?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충돌을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의 놀이 역할도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남자가 설거지 하는데 다른 집은 남자가 절대 설거지 안 하잖아. 왜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에 따라서도 엄청 다르고 동네에 따라서 다르죠. 자, 여기에 울프와 그롤만의 각본 이론. 아이들 각본의 도사죠. 기억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지식구조 각본 쓰죠. 주요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각본, 상징놀이니까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그 기존의 경험이 있다는 거겠죠. 주요 사건에 대한 이제 화의 활동으로 대략의 큰 각본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날 따라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에 따라서 다르게 여러 가지 역할놀이를 한다는 거겠네요. 기본 틀. 피아저의 놀이 발달 과정. 하나의 짧고 단순한 활동. 당연히 이제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이거는 활동이고 이거는 사건이고 그것들이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씩.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건데 이게 이 단계를 잘라서 이론화 시켰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피아제가 내가 알기로는 유아 이론의 기초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각본 이론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위에 거. 놀이 발달 각본 이론 각본 이렇게 딴다는 거죠. 네. 목적 과정을 해서 두가 단순한 에피소드 수준을 여러 가지 연결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이게 특별히
써보는 건 의미가 있는데, 이해도 이해가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외운다는 게 안 빠지고, 문제는. 이건 푸켈이 얘기했는데, 기능놀이, 기구, 상사, 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아니면, 기구를 상사랑, 그죠? 네. 상사하고 규칙 있게 탄다. 뭐, 기구, 상사, 규칙.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 이걸 쓰지. 맞아요. 이 놀이가 무슨 놀이인지는 대략 알거든. 상징. 당연히 이렇게 점점 꺼갈 거라는 거지. 이거 놀이고 이 단어가 게임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서 만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유아한테 기능 가르치고 그 구성, 이 놀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상징적 의미가 뭔지 알려줘야 사회극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별건 아닌데 기구, 상사규 아니면 기구상, 사규 이렇게 하든지. 네. 이게 이런 놀이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는데 비슷하게 했는데 똑같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해가지고 기구 똥사잖아요. 근데 AA는 사가 없는 것 뿐이네. 네. 그러면 버거치킨은 버거치킨은 사 없다. 4x 이렇게 써놔야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만약에 세 가지가 있으면 표로 만들어야죠. 기구상사구에서. 그래서 아닌 거는 x 쳐놓고. 요 앞에다가 X 쳐놓고. 네. 아니 기구상사구 이렇게 표로 만들어야지. 기구상사구 한 다음에 여기는 누구 한 다음에 사회가 없다 여기는 이렇게 x표 쳐놓고 나머지 쓰면 되지.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되지. 상징놀이의 두 가지 형태. 뭘로 나눴어? 궁금하네. 사물의 존재. 환상놀이 환경 내 존재하는 사물 공간 대치. 공간도 다르고. 대상, 상징 체계에서 창조함. 독립적 환상놀이. 이거는 존재적, 사물의 존재적. 이건 독립적. 존재하지는 사건, 역할, 소품을 자극함으로써 상상의 세계를 창조함. 요거는 사물로부터 오는 거고, 이거는 사물로 가는 거고, 소물을 자극해서 새롭게 출발한 거네. 그럼 별건 아니네. 단계가. 상징놀이의 발달을 통합. 아동이 성장해 갈수록 점점 단편적 행동에서, 그죠? 네. 탈중심? 어쨌든, 이런 걸 외우는 거 자체, 이걸 준비하고 써보는 자체에서 더 많이 공부돼요. 공부 열심히 돼요, 이렇게 되면. 자, 단편적인 거고, 이거는 참 탈중심? 뭘 탈출해, 중심에서? 가장 대상이 되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타인 또는 자신부터 자기에서 탈출해서 사회화되는 과정이라는 거구나.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세 번째는? 탈맥락. 대체. 맥락 흐름이 그거였는데, 그거 대신 이걸로 써도 되잖아. 이렇게 완전히 이해됐다는 거네.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네. 네네네. 그죠? 단편적인 애가 사회적이게 되고, 응용이 가능해졌다는 거. 별건 아니네. 자, 별거예요, 별거. 왜 그러냐면, 이걸 자체로 말로 쓰는 것 자체는 쉽지 않거든. 연구를 하면서. 왜 미세한 유아 활동, 당연한 활동인데, 그걸 말로 표현하고, 규칙성에서 뼈대를 만들어주면, 그 후학들이 그걸 보고, 정의하기가 좋잖아. 거기서 파생되기도 좋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론이고, 유아교육 이론이고, 그런 거죠. 자, 매쿨의 상징놀이. 자, 전상징적, 상징전이라는 거고, 2단계는 자기화, 자기 가작화, 자기가 먼저 만들어보고, 3단계는 분산시켜서, 이 자기에서 남이나 여러 걸로 가고, 그래서 가작놀이를 통합하고, 그래서 획기적인 다른 상징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만드는 애들 창의적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아까워요. 유아교육 잘하면 이렇게 애들이 발전할 텐데 어딘가에서 다 멈춰버리는 거 아시죠? 네.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아니요. 유아 때도. 이렇게 써. 선생님에 따라서. 한번 자기가 혼난 트라우마로 거기서 딱 멈춰버리잖아. 저거 생각 안 하게. 네. 코엘의 상징놀이 발달.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배우는데 자기가 지내고 자기가 옳은 행동하고 애들 본 거를 이걸 맞춰서 생각해보는 사람은 없거든. 이론을 이론으로 배우고 끝내거든. 자기의 삶, 자기의 교육을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읽어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얘한테 이런 목표를 설정해줘야 되겠구나. 얘는 수준이 빠르니까. 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해요. 왜? 급여가 너무 적어요. 진짜 적어요. 저희 유아교육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주면 하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많이 좀 올라가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교수가 되겠지. 제 목표가 있고. 존스는 옮기고 쌓고 교각 다리까지 만들어서 옮기다가 쌓아서 다리 만들고 그 다리의 공간 패턴을 다양하게 하는데 패턴까지 만들고 그래서 이게 뭐야 아빠 한 다음에 딱 만들었는데 깜짝 놀라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단계를 이거를 엄마들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이 수막대를 가지고 놀면서 이 정교화 단계까지 만드는 동안 자 이게 유아에 끝나냐? 아니에요. 패턴 단계하고 명명 단계 되면 초등학교 5, 6학년이에요. 유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네. 그걸 체화시켜갖고 완벽하게. 네? 그러면 이 자기가 패턴을 만들고 이걸 명명해서 정교화는 시키는 것까지 애들이 시키냐는 거죠. 탁탁탁탁탁. 이거를 의식적으로 이걸 유도하면서 이걸 뽑아줄 수 있냐는 거죠. 패턴 몇 번 만들면 반응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턴 멋있다고. 갖고 이제 명명하고. 욕심이라는 거죠. 그거는. 유아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생각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교화 단계까지 가는데 5, 6학년도 힘들어요. 이게 너무 많이 욕심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놓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아교육 이런 이론들 보면 마지막에 5, 6단계는 이상주의야. 이 명명 단계 하나만 하면 명명 단계를 이해했다는 것은 김춘수의 꽃처럼 어떤 것과의 상징적인 상호과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명 단계라는 거는 네. 그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만든 거를 네. 이건 뭐야 라고 그냥 말하는 거 명명. 그쵸. 네. 그걸 단순하게 봤죠, 유아교육에서는. 네, 그 정도로. 그러면 이 만든 이게 뭐야 라고 자기가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놀면서. 그쵸. 네. 그런데 그걸 의미로 획득해서 그거를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힘든 거라고. 지금 말한 거는 단순하게 이름만 붙이면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름 맞히는 걸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고 5, 6학년 중고등학교 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유아교육 자체를 유아교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 하나를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유아기간 상황에서 이걸 다 10단계까지 완성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아교육의 신이야. 완성된 사람은 맞는 거야. 정교화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무거나 주고 갔다 와도 정교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건축물도 만들고. 이 정교화를 근데 이게 너무 수준 높게 안 보고 그냥 유아 수준에서 보면은. 그쵸. 유아 수준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책임감도 굉장히 큰 거고 굉장히 이론 구축을 이상적인 틀에 맞추어서도 완성시킨 면도 많다고요. 네. 맞아요. 자, 1단계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8단계까지. 자, 전 상징기 가상행동에 참여해. 뚜렷한 증거가 없어. 그래서 잠깐 참여하고 뭔가 끼었다 맡았다 하죠. 그러다가 가상활동에 참여를 하죠. 분명하게 이제 자신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죠? 흉내도 내고, 네. 그 다음에 타인을 염두에 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 행동 모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계도 내기도 하고, 사물, 타인뿐만 아니라 외계물에 대한 느낌도 갖고,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사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게 없더라도 이걸 상징성을 획득하니까 이거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써서 사용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거를 가지고 그죠? 이것들 자체가 내가 하지 않더라도 이 동물들이 스스로 먹는 것처럼 인정하고 해서 그걸 상상한 걸 투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복합한 상징들에 대해서 정의를 자신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먹는 것처럼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자기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 계획대로 해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글쓰기 과정으로 봅시다. 자, 어떤 게 단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한 번씩 써보고 그 자기 중심이 아니라 외계에 있는 글들도 다 읽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떠올라 이런 걸로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외계 사물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 그러면 그거를 글로 써내서 표현하게 돼. 그러면 세상을 관찰하고 보는데 세상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글을 쓰게 되네.
그러니까 요것들을 자, 공부하는 과정으로 그럼 이걸 해봅시다. 네. 전상기에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 그냥 띄어띄어해. 그러다가 참여해서 한두 과목 공부를 해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남을 묘방해.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될까? 하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는 것도 알게 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돼. 저절로 다 확장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 방식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 공부 습관이 완벽하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그대로 해. 점점점 늘어요. 이거를 꼬리를 물던, 어떤 거를 꼬리를 물던, 전부 다 이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참여한 것 같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여러 행동들, 관망하고 찾고 보는 기간이 충분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참여했던 경험들도 또 충분해져야 되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본 남의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게 봐야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거 말고 다른 걸 넣을 수는 없어? 하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 해놓기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런 건 여기 올라가 하고 쌓아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어떤 의미가 돼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빨리빨리 한번 쌓고 싶어 이렇게 쌓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거 하나를 쌓는 거죠. 그럼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어렵게 다만 여기서 전상징, 자기, 타인, 가상, 적극, 복합, 그 다음에 여기 계획 이런 거 단어만 기억하면 여기다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에 보면 쌓기놀이. 이것도 난 안 해봤는데 우리 때는 수학 때 안 써줘가지고 스스로만 했는데. 공동의 목표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자. 그럼 나 안 붙었는데 나 참 특이하게 컸나봐요. 스스로 역할 정하기. 내가 만들게 이렇게 안 하는데 그냥 난 혼자 만들었는데 혼자 주르게 준수네. 놀잇감 특징에 따라 놀잇감을 선정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뭔가 놀잇감 만들어 놓고 그냥 혼자 다 해보는데 그럼 남들이 보고 이거 갖다가 따라서 하면 쓰시라고 하고 이거보다 발전된 뭔가를 만들고 맨날 그랬어요. 교육관을 만들면 다 공개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쓰는 게 보여요. 그럼 또 다른 거 또 만들어요. 또 쓰는 게 또 보여요, 저거. 그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거네요. 공부해서 남을 돕자. 아니요.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공부해서 자기 돕는 거예요. 여기 남을 도우시는 아니, 남들이 써도 될게 공개를 하는 거야. 내 발전을 위해서. 공개해서 남주자? 아니에요. 자기가 다 가져. 주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사람이 받는 건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혜택을 입었잖아요. 누가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혜택을 줬으니까 갚고는 살아야지. 갚은 것 뿐이에요, 저거. 그런 거예요. 예. 갚은 것 뿐이에요. 사전 설계, 교수법 같은 경우는 미리 설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할 때 2, 3초? 5초, 10초 단위로 계획안도 짜보고 그랬었는데 이 행동하면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어쨌든 놀이 모형 5가지 있고 까미 드브리스 유아들이 관습적 규칙에 따라 자기네 집 규칙에 따라 놀이를 해. 그러면 상위 목표가 아닌 설정되어 있어. 목표가 미리. 그래서 요거 하자 이렇게 놀자 이런 것도 있고 상호 의존적하고 서로 반대되기도 하고 협동하기도 하고 하죠. 유아들이 놀이 하고 싶을 때 사서 그룹 게임 포함시켜야 그쵸. 그래서 혼자 놀면 엄마만 놀면 빨리 못 키우니까 할 수 없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엄마랑 놀 때랑 엄마가 여기서 미리 연습을 이기고 지고 그걸 참고 하는 거를 습득을 못 시키니까 맨날 져주니까 여기 가서 지면 울고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한테 엄마가 되기 전에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엄마교육 이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임산부에 관해서 휴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주는 거는 세상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되는 건데 그게 없어서 아쉽긴 해요. 근데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살짝 그 정도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대단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엄마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몇백 배. 엄마는 아이를 만들어요. 근데 엄마한테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회가 안 주잖아. 내가 처음부터 유아교육 전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라고. 네.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일정 연령 유아교육 공교육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죠? 네. 스카웃 시켜가지고 대우를 해주면서 이렇게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임산부들이나 이렇게 엄마를 교육할 수 있는 대단히 교육을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대학원 다니든지 박사학위 따면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면 이 공부도 하면서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놀이발달, 연습놀이 뭐 놀이가 연습이고 연습이 학습이고 근데 연습을 굳이 붙여야 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감각, 운동적 만족을 추구해. 놀이, 행동, 게임, 스포츠 필요해. 새로운 기술 습득해. 당연하죠. 신체 수양해. 반복적으로 참여한 놀이 활동 해야죠. 그러니까 학습하라는 단련, 반복 연습하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반복. 구성놀이란 아이디어, 상징성, 표상을 어우러져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놀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나 상징적 요거네요. 여기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그렇죠. 구성. 상징놀이란 상징을 사용하여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려 할 때 현상의 특징, 상징이 물건일 수도 있고 상징이 어떤 그러니까 상징이 어떤 역할일 수도 있고 상징이 그러니까 상징 체계에 대해서 이게 따로 해야 이게 심화해서 공부하겠네요. 이 부분은. 네. 규칙의 두 가지 범주. 규칙은 이해해야 된다. 한 번 정해진 규칙. 여러 번 지속적으로 놀이를 해가지고 익혀지죠. 처음에는 어버버버 하다가 벗어나 규칙성. 근데 상징놀이에 벗어나지 애들이 재미없다고 조금씩 바꾸죠. 그래서 바꾸다 보면 이상한 놀이가 되기도 하고 특징 집단마다 그렇죠. 이게 똑똑할수록 빨리 질려가지고 빨리 바꿔. 빨리 바꿔서 습득을 기본기를 탄탄하게 못해. 그래서 똑똑할수록 공부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래요. 네, 기본을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 차이도 있는데 맞아요. 결국은 규칙성 있는 게임은 적어도 2명 이상 그럼 놀이니까 게임이니까 정해진 규칙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수용, 행동 조절한다. 개인 간의 경쟁. 그래서 이 규칙성 있는 게임을 그죠? 규칙 최소한의 규칙으로 그래서 바둑을 많이 가르쳐 어릴 때. 왜? 서로 한 번씩 더 해야 돼. 정해졌어. 근데 상대방 생각을 다 예측해야 돼. 그 다음에 좋네요. 나름 규칙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참아야 돼. 왜? 한 번에 안 끝나. 몇백 개를 둬야 돼. 바둑을 좀 시켜야 되나? 파커의 규칙, 게임 물류, 경기장 게임, 테이블 게임, 명상 게임, 단어 게임. 이게 명상의 영상이죠? 네, 영상. 난 명상이라고. 수준 되게 높은데. 어릴 때 유아들한테 명상 시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될 텐데. 일찍. 그냥 음악 감상 정도는 해요. 피드백을 시키는 거죠. 하나의 테마로. 되게 좋을 텐데. 이거는 개발이 안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명상에 대해서. 네. 왜? 아이들이 명상을 못하고 딴 생각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다양하고. 근데 충분히 가능할 텐데. 구성놀이 질문 문서, 하나의 놀이 주제가 계속되는가, 놀이 내용 풍부한가, 다양한가, 결속하는가. 무술성, 그리고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지속성, 이렇게 바꿔야 되고, 풍부성, 다양성, 결속성, 이렇게 해서 단어로 딱 외워야죠. 네. 자, 피아제의 놀이시 규칙 단계, 여러 가지 규칙 단계가 있는데, 안 써있네. 요거. 그 다음에 사회적 놀이, 사회적 상호작용 해요. 당연히죠. 주제 관련해서 2명 이상.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죠. 사회적 놀이.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 사회공유가 이제 아니요. 큰 타이틀이고. 아니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 다른 것과 구분해서 이것만의 특징의 단어가 뭘까를 해서 체크를 해놨으면 쓰면서 형광펜으로 치고 그랬으면 더 압축시키든 더 빠르게 뼈대를 보든지 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흐름으로 쫙 넣어서 그냥 써버리니까 이거 또 한 가지 또 자세히 또 찾아야 되잖아. 나쁘진 않지만 요것이 가비와 버넷이 까보의 역할놀이가 다른 거 역할놀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의 특징을 써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내 얘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쓸 때 뭐 현실적, 비현실적, 사이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걸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시험이란 건 그래요. 공통점, 공차고 노는 거, 공차고. 네. 뭐라고요? 공차고 놀아요. 왜 공차고 놀아요?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예요. 공차고 노는 게 끝이에요, 시험. 그 놀이에도 시험. 공통점, 차이점 찾기 놀이. 사회적 관습에서 놀이는 파트너의 놀이. 이거는 비참여 행동, 순간적, 잠시 방관자 행동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방관자. 하우즈 메디슨의 놀이 단계, 놀이 참여. 혼자 놀이, 평행 놀이, 혼자 놀이, 병행 놀이, 같이 놀고, 이렇게. 연합놀이, 협동놀이. 협동놀이죠. 아, 연합놀이, 연합하고, 협동하고. 그렇구나. 혼자 놀고, 평행. 다른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데, 혼자 놀아야 되는데, 다른 친구가 내 놀이를 이해 못 하는데. 그래서 연합을 하려는데, 연합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혼자 하는 게 더 빠른데. 아, 내가 너무 목작지역적이니까. 순서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 그쵸. 아, 협동놀이를 내가 많이 못했나? 네. 아닌데, 누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이하는 거 찾아서, 껴서, 구경만 했지. 어쨌든 놀이 단계. 네. 서로 다른 놀잇감, 혼자 논다. 다른 놀잇감, 같이 놀아야 되니까. 같은 번갈아 가면서 놀아야 되고, 네. 연합하고, 연합놀이에 끼어서 하고, 그러다가 같이 놀고. 근데, 이 유아교육 하는 분이 뭐 하니까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다 오르르 모여서 노래방 가잖아요. 네. 그럼 저는 안 가거든요. 가기 싫다고. 꼭 가야 돼요. 협동해서. 그러니까 노래 종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나 노래하기 싫은데 노래 해야 돼요? 사회생활 하니까? 다른 걸 이제 좋아하는 다른 거를 또 하면 되겠죠. 또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다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랑 나 책 보기 좋아하니까 전부 다 모임해서 책 보자. 이러면 다 싫다는데?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협동을 해서 놀아야죠. 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뭔가를 하게 그 사람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걸 만나지 못하는 거네? 그러네. 그냥 너무 공부법이 공부해서 공부만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놀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놀지를 못해갖고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하우즈와 메디슨 평행놀이. 이거 쓴 거네요. 단순한 사회놀이, 가작화놀이. 가작화. 이게 뭐예요? 한자가? 그게 그 가상놀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상으로 만들 짝. 네. 그래서 변화시킨 놀이. 네네, 가상놀이. 평행놀이. 상호 인식. 뭐 인식하면 될 것 같고. 모방하면서 서로 따로따로. 상호 사회놀이. 모방? 거의 다 모방이 돼 있어요. 부모한테. 그래서 한 4, 5세까지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거의 다 모방이 돼 있어서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4, 5세, 6, 7세까지는 존댓말 써줘야 되는데, 부부끼리. 왜? 모방하니까. 해! 야! 그래요. 그래서 부모 되기가 되게 힘들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낳나? 부모 되기가 힘들어서. 맞아. 복합적 사회 가작화놀이, 상위 의사소통, 역할 정하고, 그쵸? 특별히 이걸 어디를 끊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한 이렇게 쭉 놀이가 이렇게 가는 거. 네. 네. 근데 정리하시는 걸 보면 네. 좀 더 줄여도 되는데, 아, 네. 지금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완화가의 독립적 구조, 이건 돼야 되네. 이건 뭐예요? 노래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혼자 노는 형태. 상호작용 X, 혼자 동그라미. 그럼 끝나는데? 이거 관심을 보이지만, 관심 세모, 각자 놀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각자 동그라미. 이해돼요? 그 보충적 구조, 2명 이상의 유아, 서로 다른 역할. 그러면 뭐라고요? 당연히 보충해야 되면 2명 이상이 있어야죠. 그러면 서로 다른 역할이 보충이죠. 서로 다른 역할 보충. 상호 호해. 이렇게 쓰면 끝내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상호 역할 보호자. 보충. 상호 호해적 땡땡하고. 노는 형태 없어도 되는데. 그렇죠. 필요 없는 단어를 더 줄일 수는 있는데. 그 줄인 단어를 써놓고 순서에 맞게 써놓은 다음에 요걸 갖다고 그 단어를 연결해서 요거를 설명할 수 있게 연습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써보니까 그냥 읽잖아. 통합적 구조, 얕은 맥락을 상호작용하여 통합적인 집에
맡은 역할을 상호작용. 당연히 역할을 맡아. 상호작용해.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 민감 반응. 그죠? 통합적 구조. 상호작용, 민감 반응. 상호작용, 잘 수행, 민감 반응. 이 정도면 되는데. 자, 혼자 놀기, 혼자 놀이 유행. 이렇게 해야죠. 당분간 해야. 요거를 해야 혼자 잘 노는 애가. 근데 혼자 노는 걸 잘 노는 애가 다른 애를 시키려니까 그만큼 나만큼 이렇게 내가 혼자 이렇게 두 개 하는 것만큼 자유롭게 반응을 안 해, 애가. 그래서 못 느는 거야. 근데 요게 혼자 되게 잘 노는 애야. 혼자 되게 잘 노는 애 둘이 만나면 둘이 엉뚱한 막 철학자처럼 이거 주고받는데 굉장히 합이 잘 맞아요. 혼자 잘 놀들이. 그러니까 아니 혼자 잘 노는 애도 어떤 애는 혼자만 놀고 어떤 애도 혼자 잘 노는데 둘이 했을 때 딱 합이 맞았으면 톡톡톡톡 난 얘기하는데 이 전환도 자유롭고 굉장히 자유롭게 놀아요. 그럼 굉장히 서로 좋아하지. 잘 맞아요. 이게 주제 환상주 놀이다. 환상극. 환상놀이. 당연히 뭐 환상곡 여러 번 나왔었네. 주제 환상극. 네. 이야기의 인물 그리고 놀이 속의 요소 시작과 끝 이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거. 포함하지만 전 과정을 놀이하지만 특정 진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이렇게 환상적 요소를 할 수 있는 애면 이것도 막 마음대로 바꾸지. 가상적 인물 만들면서 넣었다 뺐다 하고 특히 이렇게 가상적 인물 만들고 놀이를 넣었다 뺐다 하는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캐릭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리지. 교사 역할 수행 주도할 수 있고 놀이 진행에 있어서 해설을 맡기도 하는데 이 해설이 못 쫓아가. 교사가. 애들 게임을 모르면. 애 생각한 걸 일정 기간 관찰해가지고 애 규칙성을 다 꿰뚫지 않으면 힘들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방해만 돼. 실제로 그래요. 이거 할 때. 개입할 수는 있는데 완벽히 얘네를 터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유아들이 발전 단계에 따라서 발전하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네, 그렇죠. 관찰해. 네. 이게 사회극 놀이, 실제 생활 역할에 적절한 일상 경험 많이 하죠. 사회극 놀이,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규칙 있는 게임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지.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근데 규칙의 수를 점점 늘려가는 것 뿐이지 처음에는 뭐 적극적으로 안 되죠. 사회극 놀이의 차이점. 교사는 놀이 환경을 제공하죠. 그쵸. 실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 해야죠. 돕는 것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은 어린이를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부 안 하는 애한테 내가 이해해. 너 힘들지? 이해 못해요. 입장이 달라서. 어른이 눈높이를 맞춰준다고 하잖아요. 무릎 꿇고. 그래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는 서 있고 해서 눈을 맞추죠. 눈높이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을 뿐이에요. 네,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다 이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가 다른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왜 그래? 하고 얘한테 물어봐거든.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표현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싶다고 그냥 결정을 해버려. 편하게. 표현이 많을수록, 표현을 많이 하게 해서, 그 말이 점점 엉터리라더라도, 그 사이사이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애가, 그걸 채워나가는데, 그렇게 안 기다려주지. 네. 거친 신체 놀이는 뭐예요? 2명 이상 어린이가 서로 싸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놀이예요. 이게 애들한테는. 싸움이랑 다른 게 알아요. 애들한테는 놀이예요. 이게. 네, 싸움이랑 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경쟁적 요소가 없고 그냥 해요.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거칠게 안 놀았던 애들은 상처를 받아갖고 맞았다고. 근데 그런 싸움 놀이하고 다르게 얘네들끼리 아니요, 알아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중고등학생들도 서로 딱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리는 척 하는 거지. 때리면은 그 싸움이고. 아니요. 실제로 쭈딱쭈딱 거려도 그게 놀이 경우가 많다고. 애들끼리 막 씨름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놀이와 싸움의 한계치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요 거친 놀이를 이해하는 집이나 이해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놀이가 되는데 네. 이게 나는 쟤한테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네. 한계치가. 그러니까 같이 처음에 하기 전에
약속을 하고 들어가요. 아니요, 요거 상황에서 약속을 하고 들어가죠, 처음에는. 네. 근데 약속을 안 하고 이게 중고등학생들끼리 몸싸움 하면서 의외로 기싸움 하면서 이게 놀이처럼, 진짜 싸움처럼 제압하고 그런다. 네. 근데 유아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당연히 필요하죠. 네, 왜 그러냐면, 요거를 싸움이 아닌데 서로 몽볼 디딜트면서 치이기도 하고, 올라타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하면서 해요. 네. 요거 자체가. 네. 아, 이게 친해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어쨌든.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못하게 하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유아만 있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다 있다고. 네. 어쨌든 저는 유아니까. 네. 유아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게 왕따 되거나 소극적이 되거나 하는 주범도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굉장히 능력있고. 그래서 안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하게. 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네. 싸움 가르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집에 가서 문제가 제일 많이 된다고. 찌르기, 소리 지르기 이렇게. 거친 놀이가 필요하고 한다고, 일상적으로 있다고. 공격적 본능 발산하고, 정서 조절하고, 서로 몸을 부딪히고, 사회적 적응 기술하고, 어느 정도로 찔렀어, 눌렀어, 때렸어. 어느 정도 때렸을 때 애가 재밌게 때리는지의 정도를 모른다고, 안 해본 사람은. 네. 때리면 안 되는 거죠. 때린 척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너 공부했니? 하고 애다가 딱 때려요, 애한테 등을. 네. 그럼 때렸다고 하는 애도 있고, 네. 아, 그게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수고해 하고 톡톡 한 거잖아요. 음. 그 차이가 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펜스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손끝도 안 된다고. 남학생들은 등짝도 때려주고, 야, 이놈아 하고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는데, 손을 안 된다고. 왜? 거친 신체 놀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수고했어 하고, 애 등을 딱 때리면, 이상하게 조 선생님 못 만져. 사회가 그래갖고 손을 안 댄다고. 아니, 사회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손을 안 댔다고. 왜 그러냐면, 절대 오해받기 싫으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지.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게 지금 화이팅. 이거 자기 안 해주냐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요거만 해줘요. 주먹 쥐고. 왜 그러냐면, 손끝은 안 된 거예요, 화이팅. 웃으시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네, 맞아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엄청 심각한 거예요. 부모들도 예민하고. 자, 놀이지로. 존슨 크리스티커. 크리스티아키. 크리스티아키. 야키? 일본 사람인가? 존슨은 영국 사람이고, 크리스티아키. 놀이 인정. 3명이에요. 존슨 크리스티아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가? 네. 그다음에 영국 사람인가? 그다음에 프랑스나. 놀이 인정. 성인의 관심 표현 인정한다. 놀이가 놀이 재밌겠네. 이렇게 친밀감, 라포. 이렇게 라포라고 꼭 써주는데. 라포는 친밀감이다. 대상승의 친밀감. 놀이 지속. 성인 개입을 잘못하면 작살나죠. 재미없다 그러죠. 이게 이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놀이 참여하는 방법 하나만 배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은 탁월한 놀이꾼이라 놀 줄을 알아요. 그걸 끼어가지고 역할을 딱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몰입되고, 순수해지고, 인간성 회복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 놀이에 끼어서 참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실질 연습시켜가지고, 노는 거, 아이들 놀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피드백 해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놀아주시라고. 아니면, 집에 캠코더로 찍어서 아이들 놀 때 아빠, 엄마가 끼어서 논 다음에, 요거 영상을 제출해가지고, 노는 방법 끼어서 배우고, 요런 거 해도 하나의 직업으로 성립할 만한도 한데. 네. 이런 직업이 있어요? 옛날에 TV에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 있냐고. 아이 부모 놀이 지도사.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직업 될 것 같은데, 필요한데. 놀이의 반복. 요새는 옛날에는 캠코더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훨씬 더 많이 제가 잘 놀고 싶다고 애들하고 그런 부모들한테 몇 가지만 배워도 한 10가지만 배워도 굉장히 다른 부모고 아이들한테 영향도 많이 줄 텐데 내가 뭐 대학원 나오고 유아교육 했으면 이런 거 전문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도움 주는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 친구 놀잇감을 가지고 그죠? 이거 뺐으면 안 되죠. 주게 설득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 주고 그러면 파이가 나죠. 그러면 애는 짜증내고 뺏겼다고. 쉽지 않죠.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났어. 이 결정적인 순간 맨날 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육이 기다리네요. 유아 성인을 놀이 상황으로 초대했을 때. 들어오시라고. 조심해야죠. 왜 초대했는지를 보면 무섭죠. 애들 무서워요. 자, 잘못 사용하고 규칙을 위반했을 때 또 제재하는 방법 배우는 게 이게 고수죠. 애가 기분 나쁘지 않게 애에 맞춰서 애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질에 따라서 제압하는 방식을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오해가 돼서 CCTV를 녹화해야 그 부모가 왔을 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녹화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교사를 지켜주는 게 CCTV라고 하잖아요. 복잡한 놀이를 주제로 적절한 갈 필요할 때 사회적으로 위기가 있다고 판단을 할 때 고립돼서 자, 유아 개입을 요구할 때 잃을 때 이게 또 놀이를 관찰하고 요리를 확장시키고 할 때 되게 힘들죠. 이거 타이밍 알면 5년 차 이상 내가 볼 때는 아니요 10년 차 돼야 10년 차가 돼야 20년 차 돼야 학부모하고 문제 없고 10년 차 돼야 아이들 개입 사항이 알지. 그런 선생님도 있는데 너무 따뜻해갖고 애들이 짜장면 먹으면 다 벗겨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고등학생 못 벗기면 다 벗겨져. 다 해줘. 다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데. 내 친구. 잘못된 것 같아요. 응? 나는 네가 절대 안 해줘. 네가 하라 그래. 안 먹으면 먹지 마 그래. 네. 못 벗기면 그러면 나는. 좀 처음에는 단계를 거쳐서 중고등학생인데 짜장면 랩을 못 벗겨서 못 먹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금 살짝만 들어주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딱 하고 안 알려줘. 그 다음에 됐지? 네가 먹어. 못 벗겨요. 그럼 뭐 그러면 벗겨봐. 한참 기다리면 벗기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중학생인데 버스 한 번도 안 벗어보는 데 있어요. 많아요 세상에. 같이 연말하고. 짜장면 다 엄마가 벗겨져갖고 짜장면 랩을 못 벗긴다니까? 맞아. 존슨 크리스트 야키 세 명이구나. 전 그야. 충분한 시간에 주어지면 다양한 놀이를 하겠지 당연히. 공간도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죠. 너무 넓으면 안 될 때도 있지. 적절한이지. 놀잇감도 잘 고려해야죠. 왜 그러면 기구가 어떤 거는 위험하고 연령에 따라서 쓸 줄 모르니까 어떤 거는 줘도 이렇게 반응하게. 근데 뭐 하위 연령 거는 줘도 돼요. 상위 연령 걸 주면 힘들지. 네, 너무 상위 연령 걸 주면 너무 가지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린 애들한테 조그만한 레고 여러 개 주면 입에 삼키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사전 경험을 하고 해나가야죠. 일과 시간 짧고 놀이 시간 분산되어 있죠. 근데 뭐 또 일과 시간과 놀이 시간을 구분하는데 놀이 시간이 다 일과 시간이니까 아이들은 쌓기놀이 영역도 여러 가지로 해봐야죠. 어릴수록 실제 놀잇감 자체가 있는데 비현실적 놀잇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어릴수록 천재예요. 그러니까 보면 느끼실 텐데 네 어릴수록 와 저렇게 노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와 애들 생각 없이 하는데 끝내주게 놀 때 많은데 그래서 물어보면 애들한테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면 진짜 놀라는 게 많은데 현장에서 관련 비디오 보고 분야하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것도 다시 보기도 쉽지 않네. 놀잇감 사실과 구조와 사실성, 구조와 수준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뭐라고 쓴 거야? 사실성, 실제성 됐고 그럼 여기까지 또 끝난 것 같고 이거는 뭐야? 교사 개입, 연속 모형 개입할 때 개방적으로 더하고 시각으로 응시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딱 보고 뭐 하고 있나 보고 어떤 상황에서 이 비지시적 보면서 놀잇감으로 뭔가 하고 있고 하는데 시각적으로 응시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필요한 거 봐야죠. 잘하나. 그 다음에 놀이를 비지시적이지만 샘플 보여주고 뭐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하고 뭐 서로 준비하고 하나 보네요. 그 다음에 놀이가 확장되면 이제 말로 이거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뭐 이런 거 얘기할 테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순서를 해보면 돼.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개방적인 거고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일로 갈수록. 네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는 거고. 이 위로 써놔서 이걸 나눈 건 줄 알았네. 구조적이고 요거는 맘대로 해라. 이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지시적으로 이제 이걸 완고하게 모델링. 이쪽으로 갈수록 물리적으로 개입하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해. 그다음에 요 가운데네. 질문.
그다음에 이것도 이 비진술도 모방일 수 있잖아요. 비지시적 진술은 스스로 하게 한다고? 한 번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해주는 거.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개방도가 어느 게 더 크냐 뭐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그쵸? 이거 다 쓰는데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냥 단계를 나눈 것뿐이구나. 상황에 따라 하나 애를 논다고 생각해봐. 이거 다 쓰지. 네네.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쓰게 되지. 네네. 이게 한 번에 이게 다 늘어날 때도 많고 다 일어날 때도. 어떤 거는 이거 하고 어떤 거는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애 수준에 따라 어떤 애는 물리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어떤 애는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어떤 네, 애는 그렇죠. 지시하면 되고 네. 다 다른데.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연령별 발달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3세, 14세, 15세, 20세 글쎄요. 와. 한 30 전에는 이게 사람에 따라 거의 천차만별이라 같은 연령이라는 의미가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네. 특히 어린이는 저희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5살까지 아빠란 말을 안 했는데 엄청나게 고생했죠 속으로. 그다음에 막 말문 터지고 장난 아닌데 어쨌든 근데 실제적으로 막 7살 때 수학 규칙성 얘기해주고 막 혼자 군수열 풀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가 어떤 재능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폭발시킬지는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놀이의 유형, 그다음에 평행놀이, 공동놀이, 평행 놀이 상호작용 없이 혼자 논다는 거네. 아니, 같이 노는데 네. 같은 놀이감으로 같이 노는데 상호작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수학 때 내 수학 때 자기 걸로 노니까 거의 혼자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놀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호작용 쟤도 쌓아놓고 나도 쌓게 하면 같이 노는 걸로 친다는 거죠. 그러네. 상호작용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같은 공간에 사는데 상호작용이 없을 수 있냐는 거야. 네 애들은 그렇게 독립됐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네, 옆에 있는 애랑 상관없이 내 거에만 지금 같은 놀이를 하고. 너무 어려서 강제성도 없고 상호작용의 의미를 되게 좁게 봤다고 했구나. 공동놀이, 놀이교수, 가르치고 이렇게 현실적 대변인 중단하고 놀이 현장을 삽입, 특정 시과 제공, 현실관에서 논리적 사고를 공모함. 이것도 이제 진짜 이런 거 평상 놀이, 놀이교수, 현실 대변인 이렇게 4개예요. 네. 이거 제목만 놀이 유형 네 가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목만 외우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다. 그러니까 목차를 네, 어려워 그래서. 목차를 다 안 외워놓으면 이거 따로 완벽하게 외워도 이게 어디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평행놀이 있고 공동놀이 비슷한 단어 여러 개 있잖아. 이거 어디 들어가? 다른 데 들어가? 그러니까 다 이 목차 안 배우면 네. 힘들다는 거죠. 네. 지지적인 개입의 최대 한도, 최소 한도. 그럼 요거랑 비교 나오겠네, 이거랑. 이렇게. 이건 개방도고. 이건 뭐라고요? 개입이잖아. 그럼 이게 개입이잖아, 이게 구조도. 개입. 그럼 요거랑 맞는 거 아니야? 물리적으로 감독 교수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모델링 하면서 놀이 지도자가 줄거리로. 근데 이거는 놀을 때 선생님이 참여를 하냐, 같이 노냐. 그러니까 연결을 해봐요. 네. 시각적으로 응시만 해. 참여는 안 하고. 그래서 응시자요. 비진술로 여기에 보면 식탁에 있는 걸 스스로 준비해. 그리고 혼자 하게 둬. 그런데 질문하고 지시를 하려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모델링 하려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다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유사성이 있어버리니까 나중에 이걸 쓰느냐 외우면 상관없겠지. 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지지적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그 개입을 많이 하면 물리적 개입이 높은 거고 네. 안 하면 시각적 응시 개방성과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 차이나 같다는 거지. 다만 이거는 선생을 중심으로 썼을 뿐이고 요거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썼을 뿐이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표로 만들어서 같이 보야 되는데 분명히 시험 보면 이걸 여기다 쓰고 이 내용을 여기다 쓸 거를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표를 쓰고 그리면서 고안을 안 해놓으면 섞이지 당연히.
당연히 이거는 선생님 중심이니까 선생의 개입의 중심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학생 중심으로 봤을 때 요거를 뭐라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교사 개입이잖아. 이것도 교사 개입이고. 그럼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고. 이거는 단어가 개방도하고 구조적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지지적 개입 여부고. 근데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교사 연속 개입. 똑같은데 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표로 만들어서 구분하는 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걸리면 이거 걸리면 이거 둘 다는 떠오를 테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법에서 있어서도 네. 일단 한 번은 이렇게 해서 목차가 비슷하면 목차를 외웠는데 목차가 너무 구분되면 이 상세된 걸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목차를 정리하고 외우려고 한다는 거겠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사회공놀이, 여기 외적, 내적, 당연히 이제 외부에 있는 거, 질문, 소품, 내적. 교사의 놀이를 맡아 참여하여. 교사가 놀이 대응 재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거는 뭐라고? 맡아? 이거는 겉으로 도와주는 거고,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안에 들어가요? 같이 노는 거죠. 놀면서. 이게 외적, 내적이란 기준들, 이게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지. 네, 외적 중재는 외부에서, 내적. 이렇게 중재하는 순간 내적이에요. 내 생각에. 근데 소품을 제공하는 것 정도는 주는 거죠. 헷갈릴 수는 있는데, 질문하고 소품 제공하고 재현을 해주고 하는 순간 그 놀이에 개입이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굳이 하자면 상대적으로 외적, 내적 나올 수 있지만, 네네. 이걸 어떻게 나누자는 거지. 그리고 참여를 해서 똑같이 놀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같이 노는 거죠. 예. 네. 주제 환상 극놀이, 환상으로 극대화시켜서 흥미유발 몰입한다. 그죠? 이거 했을 때 극도로 환상을 키워주면 어떻게 될게요? 집에 가서 이거 맞다고 선생님이 이랬다고 선생님도 맞다고 했다고 방방 뜬 다음에 슈퍼맨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환상을 안정적인 환상을 시켜야 되지 뭐 선생님들은. 네. 그럼 선생은 제약을 하는 거야. 슈퍼맨 하고 뛰어내린다고 다음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걸 제어해서 이게 그냥 놀 수도 없는 거고 뭐. 네, 그렇게까지는 못하게 해야지. 이제. 규칙을 정하고. 자 그렇게까지는 못하게 하다가 굉장히 강하지. 왜? 안정성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규칙. 왜? 얘가 성장을 안 해도 상관없어. 다치지만 않으면. 소극적 교육이라고 그게. 네, 어떻게 그 안에 틀 안에서는 안 다치면 돼. 발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교육이란 게 엄청나게 힘들죠. 네. 피터와 나이스 워드 약기 놀이 이게 학원에서 하는 거야. 얘한테 더 가르치고 싶은데 그만해. 얘 공부를 안 해. 더 시키면 얘가 숙제를 내면 안 한다고요. 공부를. 그럼 그만두게 안 하게 할까요? 더 시킬까요? 그거를 잘 타셔야죠. 이렇게 하자. 이거를 그냥 내비두고 안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만 안 두게. 그만 안 두게 계속 꼬셔가면서 오래 걸려요. 근데 그만 안 두게 하면서 실금실금 올리면 가르쳐서. 1년이 지났는데 왜 그 요 모양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압박을 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럼 바로 그만둬. 맞아요. 하기 싫다고. 네. 힘들다고. 경험해봤자. 네. 그래서 교사면 조금 이해를 해요. 애들 가르치는 거. 제가 이런 식으로 애들 앉혀놓고 하루 종일 내가 뭐하러 기다려요? 수업 2시간 하고 보내지. 하는 거 보는 거죠. 더 힘들지. 네, 공부하라고. 더 힘든데 뭐하러 가서 애들 눈치 보고 상황 봐요? 유아교육도 똑같아요. 관찰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놀고 있는 거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좋은 선생의 척도일 수도 있어요. 자유발견, 교사가 놀이 영역, 그 다음에 유도적 발견, 지시적 발견. 발견해요, 뭐를? 다양한 놀잇감 제공함으로써 자유롭게 놀도록. 유도적, 이거 해봐라, 이렇게. 그 다음에 지시적, 요거 해라, 이렇게. 다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수준에 따라. 이게 뭐라고요? 자유롭게 네가 공부해봐라. 이렇게 공부하면 어떨까? 너 이거 공부해. 다 필요해요. 됐어요? 네. 이렇게 예를 들으면 이게 완벽하게 이해된 거죠? 네. 사회적 놀이, 개입 프로그램, 놀잇감. 1단계는 뭐야? 재창조. 벌써 재창조야? 재창조해 볼 수 있는 단일한 경험. 한계니까.
한계로. 단일한 경험에 관련된 주제 소통으로. 이제 이거를 주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기록해가지고, 단일한 걸 한번 시켜봐. 그래서 소통을 하고, 부족한 걸 기록해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겠지.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적. 좀 아쉬운 거는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한 줄을 비워놔도 네. 추가로 더 쓰거나 정리하기 좋은데 네, 너무 따닥따닥 네, 해서 그냥 쓰기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왜 이렇게 썼는데요? 한 줄씩 비우면 되지. 그러니까. 사이에 추가로 기록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공부를 안 해보고 본인 스타일 공부가 한 방에 여기 몰빵으로 다 하고 다음에 또 잊어버려도 이것도 말빵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공부 자체는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목차 외우고 세부 목차 외우고 세부 목차 추가로 외우고 그래서 내용 외우고 정리해본 걸로 목차 다시 한번 가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외워야 될 거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줄여야 이거를 20번, 30번을 마지막 달에 해가지고 철저하게 외우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덜 쓰더라도 합격권만 살짝 넘으면 되는데 네. 아니 그냥 여기 빡세게 하고 여기 빡세게 하고 그런 동안 이거 잊어먹고 그럼 다 여기 빡세게 하고 여기는 아직 안 했고 이렇게 되니까 반복의 미학이 없다고 공부하면서. 기능적 조건 구조, 내구성, 적합성, 경리성. 교육적 조건 인지발달, 호기심, 탐색. 너무 평이한 건데 안에 들어가면 또 이론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목차 자체도 거의 유사한 거고 단계도 유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요? 애들이 다 똑같아요. 네. 괴물 나와요. 다 똑같이 예쁜 천사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 부정적인 노래를 유도하면 부정적 노래 유도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얘기나. 폭력도 안 되지. 부정적 놀이하면 집에 가서 일를 테고 폭력하면 그대로 뭐 배웠냐 그럴 테고 정형적인 성역할을 하면은 성교육 어떻게 시키냐 그럴 테고 사회 정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왕따 시키면 4번 전자놀이감. 이게 자극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아세요? 공부를 위해서 유일하게 제가 반대하는 거 핸드폰.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빨라 자극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발전되지 않아서 뇌가 발전되지 않으면 이 생각을 깊이 안 하고 그냥 즉각적 반응하는 것만 계속 하면 이 즉각 반응 안 하면 답답하니까 긴 사고 과정을 못해서 핸드폰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개방식 놀잇감 특징 비구조 아까 했네. 구조적. 아니, 놀잇감이네, 놀잇감. 그럼 이거 비교도 되게 좋네. 아까 학생들 거, 요거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되네. 놀잇감. 세 개를 비교해야지. 네. 왜? 여기 구조적이고 여기 개방적이니까. 나는 이거 놀았고, 이거 건설 블록으로 벽돌 동네에 쌓여있는 건설 블록으로 놀았죠. 특징이 명확하다는 인형, 모형 놀잇감, 교육용 놀잇감. 이게 더 교육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거고, 네. 요게 그러니까 뭐든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거고 그러면. 네. 자유 선택 활동, 스스로 선택한다, 의사결정, 개별 흥미, 관심에 따라 한다, 유아, 교사 간의 개별적 상호작용, 관심, 존중, 편안함, 즐거움. 다 그럴듯한 얘기만 써놔가지고, 자유 촉진, 허용한 무너지, 효과적, 그쵸? 자원은, 시간 있고, 공간 있고, 물질 있고, 왜 인간을 빼먹었어?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인데. 다른 인간도 있지만, 교사도 인간이고, 인간. 여기 자원에서 네. 바깥놀이 인적 자원 여기 있네. 인적 자원 제일 중요한 거. 바깥놀이란 물리적 환경 실내 공간 실외 공간 그래. 바깥놀이 교육적 공간 다양한 실체 활동 제공하면서 땅에서 놀으라고. 신체놀이 긴장과 억압 실내에서 생긴 긴장과 억압 갇혀있는 느낌이 들지. 외적 흐름 내적 흐름 외부 내부 놀이 참여자, 그냥 내외를 이렇게 짓는구나. 놀잇감 선정, 안전과 위생, 오케이. 연령 발달 수준, 오케이. 한두 번 실증내고 융통성, 창의롭게 놀게, 적극적 참여, 오케이. 견고함, 그쵸. 맨날 사줄 순 없으니까. 근데 깨끗하게 하려면 힘든데. 맨날 사용해서.
유지 발달 관리, 이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정리도 일인데, 정리 놀이를 해야지. 제일 유치원에서 제일 많이 배울 거, 정리 놀이. 활발한 상호작용, 심리 즐거움 성취감,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 이게 지식에서 물어봐요. 싸고 잘 가르치는데, 또 잘 가르치는데 싸게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쵸. 최소인데 최대 교육. 사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비싼 거를 사니까 교육화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비싸지. 좀 문제인데 그죠?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실증 안 내고 해야 되고.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쭈루루루루 이렇게 요점 정리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는 해왔는데 네. 여기다가 형광펜을 묻혀가지고 핵심을 어떻게 뽑을까? 이게 단순해야 될 것과. 네. 왜냐면 이 사이사이를 비워놨으면 여기다 추가로 더 쓸 거. 이게 두 개를 다 활용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태면 이렇게 단순화해서 핵심 뽑아가지고 다시 써야 되는 상황밖에 안 나.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써갖고 핵심을 쓰고 네. 핵심을 쓰고 한 줄을 비워놓은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야 돼. 네. 이해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